이재명. 여기다 대고 가. 그렇죠. 지금은 이리야 일로 와. 진짜 이제는 준비되셨죠? 예, 힘차게 출발하기 전에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예, 영상으로 우리 부모님 봐도 좋죠? 예. 예, 앞에 벌써 우리 많은 강원도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서 저 영상 보시면서 뭉클하신 그런 표정 보게 됩니다. 먼저 부모님이 곧 도착하실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사장 안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한 기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강원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양보해 주시면 더 안전하게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오늘 기포 유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고, 옆에 또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통도 확보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그런 모습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예. 여기는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김포입니다. 평화와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첨단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곳, 수도권의 정말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서고 있는 김포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진짜 김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함께 얘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 흙을 돋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돕고 있는 우리 샤우팅 코리아 동지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흥겹게 춤추면서 이재명 후보를 힘차게 맞이할 준비를 해봅시다. 돌 한번 채웁시다. 지금은 이재명. 자, 샤우팅 코리아입니다. 이호이가 이르려
진정한 내란 중심, 민주주의 대원, 경제 성장, 세계를 지도할 대한민국을 만들.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우리 샤오팅 코리아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포에 등장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근접이 아니면 우리 이 행사장을 조금 벗어나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호와 안전에 잘 협조해 주실 거죠? 제가 원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총선 마지막 전날 밤에 이재명 후보님 오신 것이 어딘지 아세요? 맞죠? 4월 9일 밤 마지막 구세를 오신 곳이 여기 김포 구례광장입니다. 구례광장에서 정말 많은 김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플래시를 켜드리면서 승리를 우리가 하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전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정말 아쉽지만 우리 이따가 이재명 후보님 오시면 더 큰 목소리로 더 연호하실 준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불공정은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불법 기상대응으로 윤석열의 탈옥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밤을 지새고 거리에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해왔던 순간들 다들 기억나시죠? 이제 김포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인생을 보다듬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예. 함께 외쳐봅시다. 이재명을 함께 외쳐봅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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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조금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칠 준비 되셨어요? 예. 이 김포 시민들 이 정도 목소리 갖고 이재명 후보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큰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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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이 정도 목소리는 돼야 이재명 후보가 더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진짜라고 외치면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면 대통령 아시죠?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아마 타지에서 넘어오시고 계시는 우리 후보님이 이 거친 함성과 이 간절한 외침을 보시면 더 빨리 속도내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유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동지들을 모셔서 잠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동지들 오셨는데 우리 후보님만큼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하고 함께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먼저 김승원 경기 도당위원장님 건강이 조금 불편하셔서 멀리 수원에서 함께 응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더 빨리 회복해서 우리 경기도 승리 이끌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뜨겁게 인사 나누고 힘찬 연설로 뜨겁게 저희들을 달궈주신 분입니다. 우리 김포감의 김주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앞에서 후보님 기다리시고 함께하고 있어서 잠깐 함께 오시죠. 올라오시죠. 앞으로. 김주현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중앙선대
이종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큰 어른이십니다. 중앙선대위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육선의 조정심 의원님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해병대와 함께 힘차게 연설해 주신 김규현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원미영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사회를 함께해 주신 우리 경기도 유세본부장 이무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설 들으면서 그 간절함 정말 느끼셨죠? 우리 비례대표 의원이신 서미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보다 더 간절하고 멋지게 인사를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기영 배우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예, 함께 손 맞잡고 우리 앞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우리 내빈 여러분들 크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사! 큰 박수 한번 우리 내빈 여러분들 가져치면 우리 김포 시민들의 멋진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일찍 도착하니까 우리 부모님께 편지를 꼭 전달하겠다는 우리 소년도 있었고, 그리고 정책 제안을 건의하고 싶다는 우리 또 다른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하나하나들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바람과 꿈과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꿈과 희망과 바람을 오늘 대표해서 연설해 주신 분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김어준의 경선은 힘들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김포 시민 나오신 거 혹시 보셨어요? 네. 92세 우리 김대철 경기도 우리 김포갑 노인위원장님 오늘 보셨습니까? 우리 김대철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장님 우리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는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올해 연세 92살 맞으세요? 맞습니다. 맞으세요? 92살처럼 보이세요? 72살 아니세요? 92입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김대철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초대 대통령 국회의원 때부터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저희 당 독재 정권 12년, 군사 정권 32년, 민정 이양 33년, 도합 70년 동안, 78년 동안을 오로지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노인회 위원장 김대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은 유튜브나 방송이나 카톡이나에 이재명을 대한 갖가지 악선전으로 인해서 40대 내지 50대들은 그걸 믿지 않으나 7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그것을 믿고 이재명 후보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방송에 공공연히 선전 보고를 하면서 2년여에 걸쳐서 고발을 해서 구속시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검찰과 야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3년여에 걸쳐서 갖가지 방법으로 고발을 해왔으나 구속당하지 않고 오늘날 건강하니 대통령 입후보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절대로 믿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가장 중요히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국민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켜 두 번째는 진보 세력과 진보 세력과 빨리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92살이신데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건 대단하시죠? 네! 각가지 방법으로 이념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이렇게 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바른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또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외교를 잘 탈 수 있는 그 어느 특정 국가와 야합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소련과 줄타기 외교를 잘 펴서 우리나라 국가가 전쟁이 없이 바르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은 일곱 후보자 가운데 정치, 경제, 외교를 잘 알고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이재명을 후보만이 그걸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할 수 있죠? 사회자는 속이 타겠죠, 여러분? 네. 우리 다시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 92살 김대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와 마음이 고해진다는 말은 부모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말이겠죠? 네, 이제 다음은 우리 김포에는 이렇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김포에서 나도 자라고 생활하고 우리 김포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홍은기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나고 자라 김포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김포사람 오은입니다. 준비하는 말은 많지만 후보님 오신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가겠습니다. 자, 저는 매일 아침 퇴근길 너무 힘들었습니다.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이 꽉 찬 버스와 지하철 너무 힘들죠. 김포 사는 청년들이 매일같이 꽉 막힌 버스와 지하철 속에 갇혀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현실 정말 괜찮습니까? 김포의 교통은 단지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정책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김포의 숨막히는 아침을 이제는 바꿀 시간입니다. 그 변화를 시작한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될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김포에 청년이 도전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려면 서울로, 인천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집세는 김포에서 냅니다. 그렇다고 김포에 이런 불경기에 새로운 도전도 쉽지 않죠.
해주는 약속이 아니라 성남과 경기도에서 이미 실천해 보았습니다. 김포가 일하고 살고 쉴 수 있는 도시로 바뀌려면 누굴 뽑아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결혼, 출생률 너무 낮다고 하죠. 근데 김포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잘 다니고 유치원 잘 다니고 초등학교 가면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맞벌이 부모는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학원 뺑뺑이 돌아야 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감당하느라 등골이 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일이 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지금의 김포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묻습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정작 그 조건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정치의 책임입니다. 우리 김포도 이제 내 삶과 내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에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열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실전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김포의 생활을 바꾸겠습니까? 이재명! 그렇다면 누가 청년의 미래를 바꾸겠습니까?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미래, 그것을 선택할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도구 이재명 후보와 함께 우리 김포,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감사합니다. 이 김포에서 나무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홍기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시려고 합니다. 뒤에 계시는데 많이 낯이 익으실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우리 농구 코트를 주름 잡았던 우리 농구 스타 김유택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김유택 선생님께 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좀 잡아 다시 한번 김유택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호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또한 최후로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한 것도 있고 부탁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정부에서 최고인들의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고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날 꼭 당선이 돼서 약속한 대로 최고인들에 대한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육이 꼭 필요합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까지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이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고 체육이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체육이는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당선이 돼서 체육인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잘 모른다. 하지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고요. 체육,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 끈끈한 정치인과 노력, 돌파력 이런 걸로 체육계를 좀 타개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체육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문제, 체육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시작하고 김포가 바뀌면 조금 이지고
이재명 후보가 곧 이 자리에 다가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영국으로 외쳐봅시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후보에 도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믿고 마음을 키우고 전통을 지는 새 기초의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영국의 성장과 인생 회복을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의 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히 외쳐주시면 이재명 후보의 도착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것 같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대통령 그래도 하나의 머리를 가진 내가 보시는 여러분들은 6월 3일 반드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 30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일부터 9월 3일 공식표까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대철 어르신 92살이십니다. 92살이십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안 보여서 어떡합니까?
이걸 좀 높여주든지 아니면 못 오시게 하든지 그러지. 근데 얼굴도 못 보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은 6월 3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런 의지와 열정 때문이겠죠? 네! 작년 12월 4일 밤에 그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문정을 영구집권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비상계엄조차도 우리의 이 열정으로 우리 손으로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위대한 저력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적 분기점에선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대한국민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그래도 경기도를 오니까 확실히 제 집 같아서 편하고 좋습니다. 성남시도 경기도도 저 이재명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같은 바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감사드립니다. 성과로 결과로 확실하게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들, 하는 행태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게 김포 시민 여러분 서울 만들어줄게요. 목련이 필 때까지 만들어줄게요. 그 목련이 올해 목련인지 200년, 5,000년 후에 목련인지는 모르겠지만 넌 맞았고 근데 목련이 폈는데 왜 소식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요 건너 있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울에 붙어있고 서울에 의존도가 높은 도시라고 해서 서울로 편입을 하면 그러면 김포는 하면은 이렇게 무슨 삽자루처럼 수도가 돼가지고 수도가 이 삽자루 끝에 저기 휴전선에 턱 붙어버리던데 그런 수도 봤어요. 서울에 붙었다고 서울 만들어주면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이 다 서울 되겠네.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유권자들, 대한민국의 주민들을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속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이 야 왜 서울 붙여준다는데 누구는 목련꽃 필 때는 붙여준다는데 왜 말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다고 김포가 국민의힘 찍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됐습니까? 아니요! 나 박상현 의원하고 김주영 의원 다시 빼고 말았잖아요. 충직하고 유능하고 거짓말 안 하고 국민 우습게 일으키지 않는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 아닙니까 여러분? 일꾼을 뽑아야지 거짓말을 해서 주민을 속이려고 하는 지배자를 뽑으면 우리만 손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국가가 뭔가요? 민주국가라고 하는 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건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리인을 뽑아서 대신시킨 게 대의민주제 민주공화국인데 그 대리인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충직한 유능한 일꾼으로 뽑아야지. 국민
국민들 알기를 바보로 알고 바보 취급하면서 거짓말로 주권을 뺏으려고 하고 주권을 뺏은 후에는 그 위에 올라타고 지배하려고 하고 왕이 되고자 이런 정치 집단 이런 정치인들 뽑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대통령 그 사람들을 파면시켜서 끌어내리겠습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존중하지 않아서 주인의 자리를 되찾은 것 아닙니까? 당신이 앉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가장 높은 자리라는 것을 주인의 손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비록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굳이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안 하지. 대신에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일산대교 다른 다리는 다 왜 돈 내고 돈 안 내고 무료로 생생 다니는데 왜 그 다리 건널 때는 써가지고 돈 내고 다니게 됩니까? 제가 도지사 할 때 그거 폐지해가지고 경기도가 돈 주고 살 테니 김포시 그 다음에 고양시 마주시 돈 조금 내고 경기도가 반 내고 해서 사서 그냥 무료 통과시키면 아니 국민연금도 손해도 없는데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체? 김포시민은 그것도 왜 자식입니까? 김포시민은 혹시 부가세 10% 안 내고 8%만 내세요? 소득세 혹시 좀 덜 내십니까? 똑같이 세금 내서 다른 나리는 다 국가에 세금 줄여가지고 무료로 당연히 사용하는데 왜 일산대교만 하루에 2,600원씩 돈 내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이상한 나라잖아요. 이런 걸 없애주겠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 제가 성남시장 한번 경기도지사 한번 선거를 3번 나와서 이겨서 시정 도전을 했는데 제가 한 약속이 95% 거의 그 전으로 지켜져서 제가 공약을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정치인이 공약 잘 지키면 되지요. 거짓말 해가지고 공약 이행률이 30% 50%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쓰겠냐고요. 못 쓰겠죠? 그럼 여러분 공약을 많이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행 불가능한 거짓말 목련이 필 때까지 김포를 서울 만들어주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불가능한 약속 안 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일산대교 무료하겠다 이런 약속에서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은 경기도가 남북으로 갈리면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왜 그런가 하는 대체? 갈리면 좋아요. 북쪽으로 붙으면 북쪽에 재정이 떨어져가지고 1년에 도단위 수입 8천억이 줄고 시분단위 수입은 3,800억이 줄어서 1년에 무지하게 약 1,200조 2천억이 예산이 줄었는데 괜찮아요? 국도로 분리하면 국도로 분리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각종 규제들이 없어집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렇게 나오나? 이게 다 국민들이나 이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광역화해서 도시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도시가 전부 다 광역화 메트로폴리탄화 돼가고 있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도 북불경, 동남권 메가시티로 통합하자고 하고서 대구, 영국도 한 통합한다고. 저기 충남도, 충남도, 대전, 세종 합쳐서 메가시티 만든다고 하고 전남, 광주도 통합한다는 거예요. 경기도만 왜 재경 선대를 나가면서 찾겠다는 겁니까? 이거 남북으로 가는 거 중에 하나 있겠어요. 남쪽 주민들이 재정이 늘어나고 왜? 1km, 2km 자기들이 혼자 근데 경기도 남쪽 주민들이 남북 가르자고 합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르면 공무원들 북쪽에 돈을 하나 따로 만드니까 도지사 자리 하나 생기고 구지사 자리 쫙 생기고 국정실장장이 쫙 생기고 누구 좋아요? 도민들은 특별 게 하나도 없어야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독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기도 싫으십니까? 경기 북도로 독립하면 좋아요. 다 정치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민생을 더 개선하고 나라가 더 발전을 시켜야 돼요. 쪼개고 싸움시키고 그래서 내가 정치적 이익을 얻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손실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치가 아니라 협작이죠. 마지막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김포도 남북 분단의 남북 대치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죠. 제가 전에 가보니까 대남 방송 때문에 잠도 못 자겠다고 죽겠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남북의 분단과 대치 대결 아닙니까? 이런 김포 같은 지역은 평화가 곧 경제인 지역이죠.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 그 대남방송이 식었다고 걱정 안 해도 되고 휴전선 가까이 개발할 수도 있고 가까이 물류단지 산업단지도 만들 수 있는데 남북이 막 훔치면 북한에서 고사총이 총탄이 날아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고 오니까 북쪽에다 오물 보내고 남쪽은 북쪽에다가 대북방송하고 북쪽은 대응방송하고 아니고 북쪽이 문제니까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도 또 남쪽 문제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또 빨갱이라고 종북이라고 욕할 것 같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남방송하니까 남쪽이 대북방송하고 뭔 덕이 있어요? 이 한반도가 분단이 돼가지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니까 한반도에 투자할 자본도 투자를 안 하고 이미 투자한 것도 철수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수출 계약하려고 지금 작년 12월 3일 이후로는 다 미뤄지고 있다고 새로 아예 상담도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즉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었어요. 0.2%면 얼마입니까? 한 5조 원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5조 원. 5조 원이 날라갔어요. 줄어들었다고요.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책임과 권한은 똑같은 양으로 존재하니까 그 권한을 잘못 행사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확실하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이란 신인 군사 쿠데타라니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그를 왕으로 뽑았습니까? 이를 위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 혼자 맡겨놓습니까? 국민의힘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내란 상태로 재선거를 하게 한 책임 있는 정치 집단 아닙니까?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왜 내란이라는 사실조차도 그 국민의힘의 부분은 인정조차 안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응답은 있으시면 일일이 한번 반대합니다. 물어보시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당 혹시 당 여기 소속 의원들이 그렇죠. 해제에 찬성할까봐 바깥에다가 문자 보내서 왔다 갔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직접 신고해 주시면 돼요. 계엄 해제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사실상 동조한 거 아닙니까? 탄핵에는 왜 반대했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안으로. 그리고 그 내란의 우두머리를 제명도 안 하고 계속 모시고 있다가 그 내란 우두머리에 동조하는 그 많은 의원들 여전히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5.18 주간 아닙니까? 광주 5.18 45년 전 마지막 비상계엄, 그 비상계엄에서 M16 소총으로 대금을 장착해서 찌르고 곤봉으로 때려서 총으로 쏴서 수백 명을 살상한 살해한 그 내란의 군사 반란의 책임자가 정호영 특전사령관인데 의자를 세상에 5.18 이틀인가 3일 앞두고 선대위에 모셔서 영입을 하셨답니다. 국민을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대체 뭘로 여기는 거겠습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겠죠? 책임을 묻는 것은 6월 3일에 압도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6월 3일에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게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한 국가 주권을 주권자인 국민을 부정한 그들에게 확실한 엄중한 심판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도 시민 여러분, 출퇴근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사망하시겠지요? 도시 개발을 할 때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아파트만 중차로 지어대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획기적인 한순간에 해결될 수단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 김포가 막히니까 제가 사는 이 계양도 막혀가지고 똑같이 힘들어 죽겠어요. 밤에 안 막힐 때는 25분이면 가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1시간 40분 걸려요. 자, 지금 9시, 8시 반까지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 가려니까 아침에 막 7시에 나가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교통 문제도 화끈하게 지난 돌들은 신속하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억울한 심사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휴전선에 접해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를 당해왔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전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여러분들이 김포 지역이 치렀으니 이제는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얻는 편익을 일부 떼서라도 그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겠지요. 다른 지역보다도 규제도 더 많이 완화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지금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르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김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이 과도해서 모든 일자리와 기회가 거의 서울로 보이다 보니까
사람도 다 서울로 모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여러분도 뭐 힘들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무슨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공장 질려도 땅 한 평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이래가 있으니까 안 돼요. 이제는 전국이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지방에도 기회를 가지고 좀 분산이 돼야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기회가 늘어나고, 기회가 늘어나야 남자나 여자로, 젊은이로, 나이 든 사람으로, 영남과 호남이 남북이 쪽에서 싸우지는 이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기회가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1급 체제로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도 균형 있게 안쪽을 좀 고루 발전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파이가 커지고, 그래야 수도권도 사는 길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출마한 뒤에 지방에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가 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경기 북부 지역 지원을 최대한 했습니다. 제가 김포에도 무슨 환경, 무슨 관리, 뭐이더라? 환경에너지 연구원이든가. 네, 환경에너지 연구원을 우리 박상영 의원 얘기도 있고, 김주영 의원 얘기도 있고 해서 일로 떼어보냈잖아요. 수원에 있는, 남쪽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동쪽, 북쪽, 이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아이고 경기도 남부 지역 주민들 화냅니다. 수원 사람들 화내서 표 떨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표가 떨어져도 할 수 없다.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다 옮겨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옮기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옮겼다 그러면 막으라고. 옮기는 중 또는 옮길 때 옮기려고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없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그 정치 몇 사람 빼고는 없었고, 누가 만나봤지? 표도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옮겨야 되는 대상 기업에 이 고용된 직원들은 암담하잖아요. 갑자기 그 먼 거리로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아이들도 전학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된다고 데모를 하겠다고 그러길래 그냥 다 오라고. 데모하면 내가 어차피 만나서 얘기하는 게 똑같지 않냐. 와라! 그래가지고 다 대표들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왜 거기서 수원에 있는 줄 알고 직장 잡고 취직했는데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미안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경기도민의 일꾼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북쪽, 동쪽, 서쪽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로 옮기는 게 경기도민 전체에게 바람직하다. 당신들은 억울하겠지만 좀 변동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통근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하더라고. 타당한 주장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옮겨서 저 양평으로, 저 김포로, 저기 포천으로, 그 정도로 가야지. 그래야 그 동네가 살지. 아침에 가서 싹 출근해가지고 밥 먹고 싹 돌아버리는 그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통근버스는 안 되고 거기 이사가면 주거비 지원을 고려를 해보겠다. 지금 뭐 이런 데 돈이 더 들 테니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다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옮겼고 옮기는 중이고 옮기려고 계획 중인데
보고 말 잘못했다가 기소돼서 2년 동안 재판 받았어요. 나는 말만 하면 그래.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경기도 남부 주민들, 수원 시민들, 또 관련 직원들 힘들지만 다 수용하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공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타적이고 이런 위대한 국민들이니까 무려 100만 명이 모여서 누구누구 내려와라, 누구누구 파면해라 하는 시위를 밤새도록 해도 쓰레기 한 장 안 생기고 유리창 하나 깨진 바 없고 누가 하나 꼬집 핀 사람조차도 없다. 이 위대한 국민들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이 많아가지고 자꾸 말꼬투리 잡히는데 독해 써놓은 것만 읽어라. 10분 동안 읽고 그만두라고 하는 게 캠프의 지침인데 여기서도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눈 맞추고 얘기하다가 서툴리면 딴 얘기를 좀 하고 할 말을 했는데 꼬투리를 잡으면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잘못이지 나쁜 사람이지. 할 말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말을 한 제 잘못입니까? 제가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자영업자들한테 세상에 다른 나라는 IMF 갖고 갈 때 그 비용을 다 정부가 빚내가면서 정부 빚으로 국가 부채로 다 책임지고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낀다고 국가 부채 늘어나지 않게 한다고 세상에 정부는 빚이 늘어나지 않고 다 자영업자한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다 빚쟁이를 만들고 말았잖아요. 다른 나라는 개인 부채 이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 대신에 국가 부채가 늘었죠. 우리나라는 개인 국가 부채는 그대로예요. 개인 부채가 확 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가 110%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50% 넘었다고 난리예요. 그래, 국가 부채 50% 유지하면 행복하십니까? 개인 부채가 GDP만큼 늘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파산 지경, 개인들이 죽어날 지경이 됐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연장해 줄 게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그때 지원을 못 해줬고 그것 때문에 자영업이 무너지고 동네 골목 경제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정책금융 그거 좀 탕감해주고 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자기 주머니 털립니까? 나라 망합니까? 정치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제가 경기도 계곡 단속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강제 철거를 당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고 쫓겨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싹 정리하고 많은 사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업종 전환하게 해서 돈 지원 다 해주고 시설물도 공공시설 다 지어줄 테니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닭쪽 팔아가지고 바가지 씌우지 말고 커피나 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케이크 이런 걸 팔면서 휴게 음식점을 하면 훨씬 더 나을 거다. 내가 알아보니까 8,000원, 10,000원 받는 커피의 원가가 120원이더라.
그러니 차라리 업종 전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내가 120원 원가 들어가는 거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우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말에는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그리고 지금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보고를 내고 나서는 그 당이 조직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재명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그거를 업자들이 8,000원에서 10,000원을 비싸게 팔고 있다고 업자들을 폄훼하더라 라고 나온표를 쳐가지고 무시하소! 그렇게 주장하면서 온갖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정치란 대화와 타협이고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것인데 상대와 대화를 해야 인정을 해야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끼리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한 말을 왜곡해가지고 너 이렇게 말했지? 라고 하면 그게 대화입니까? 싸우는 거지? 시비 거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의 제2공당이라는 데가 대통령 후보를 내고 이 나라 국가 살림을 맡겠다고 하는 이런 공적 집단이 집단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범죄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한 말을 영상으로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업종 전환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게 자영업자 폄훼한 겁니까? 아닙니다. 120원 그 국가 통계에 나온 거 제가 기억해서 한 말이에요. 거기에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유지비 다 넣으면 전체 원가는 올라가겠지. 그러나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게 언론들 중에 일부가 자기들이 정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래는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고 제대로 된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역할인데 가짜 정보로 조작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특정 정치 집단으로 하고 뭉쳐가지고 이 국민의 주권 의사를 왜곡하는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언론을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거는 진실을 전달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의사 표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 그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그 부정한 정치 집단의 거짓말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고 이러면 그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언론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부 언론이라고. 일부. 극히 일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야 돼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저도 그들이 폭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상대원 오리엔트 공장에서 일하던 때인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때 다 들으니까 폭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국가의 폭력에 억울하게 희생된 그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몰랐어요. 전부 다. 방송, 신문이 전부 다 광주 시민들이 폭도다. 경찰서 무기 탈취해가지고 군인과 경찰한테 총질해가지고 군인, 경찰이 죽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잖아요. 네. 그리고 온 국민이 속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도한 폭력적인 전두환 일당이 결국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평생 고위오식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걸 보고 은석이 또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죠. 네. 사형. 지금 그 책임을 전재산 몰수. 지금도 돈 뺏는 내란의 우두머리와 몇몇 주모자는 잡혔지만 그 내란에 동조한 내란 공범들
그들 상당수가 국가기관에 남아서 여전히 2차, 3차 내란을 진행 중이고 4차, 5차 내란을 기도 중입니다. 그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그 내란 행위자들의 뿌리를 뽑아내려면 6월 3일에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펴놓아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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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 투표지는 총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민주주의를 향한 총알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중립이 아니라 그건 기득권, 부당한 세력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이 반민주적이고 반민주공화정적인 이 부패한 폭력적인 정치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6월 3일이 그 반란 세력들,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인정받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과 예산과 역량이 완전하게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입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선출된 일꾼 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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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로부터 이재명! 이재명! 벌써 이기면 이재명이 이깁니다. 이재명이 이기면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함께 해줍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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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봅시다.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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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인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마음으로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에서 이재명을 찍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샤우팅코리아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다시 한번 6월 3일 반드시 승리로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노력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서 이재명을 원합니다. 1번 이재명 대한민국과 1번 경제 성장과 1번 이재명이 할게요. 이재명 표준이 1번 한국과 1번 이재명을 위어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요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이재명 1번 행복 대한민국 모두에게 실제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의 진짜를 보면 1번 이재명 어려우셨던 오디 프레이점 우리 대빵보락실 최고다 돈가스 우리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제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입니다. 6월 3일 본투표입니다.
우리 김포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재명! 이재명이 이기면 특지명! 진짜 대한민국 오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김포에서 유세 벅찬 마음으로 마쳤습니다. 반드시 6월 3일 승리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